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새해 첫 개장날부터 바로 직전 거래일까지 그래도 내내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던 가운데 어제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자리가 예상치만큼 증가하진 않았지만 실업률이 또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 보니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고요. 그리고 관세에 관련한 판결은 있을 줄 알았는데 내려지지 않았고 지금은 14일로 또 한 번 예상 날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분명 지수 자체는 오른 것 같은데 내 수익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도 저희와 열심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머니왕 일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연속 최우수상에 빛나는 우리 조은정부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6년 연속 최우수상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도 지켜보면 위원님이 늘 강조하는 내용 있는, 전망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 로봇, 제약 이런 쪽으로의 움직임들 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을 위한 전략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일단 한 일주일 만에 뵀는데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극심한 차별의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큰 꼭지로 보면은 코스피는 이번 주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약간의 그 단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게 시장에서 차별화. 또 두 번째는 대형주.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들이 범접하기 힘든 그런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이 좋았다라면 스몰캡, 중성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감 지수가 지수 대비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탑이죠. 거기에서 또 최근에는 자동차,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50% 이제 방산, 그러니까 방위비 증액하겠다. 그래서 또 방산주도 좋았죠. 베네수엘라는 한물 같지만 이제 또 그린란드 그것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방산 섹터가 좋았고 또 엊그제는 또 조선까지요.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순환 장세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여기저기 방송마다 올랐으니까요. 늘 그거 가지고 이슈화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는 조금 궤를 좀 달려봤으면 해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혜연님께서 6년 동안 최우수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이제 제가 종사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매스컴에 많이 회자되고 많이 올랐을 때 그럴 때는요, 거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제가 삼성전자를 49,900원 할 때 그때 추천했거든요. 그때는 시장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고 그때 밤방송 보니까 그걸 사면 안 된다고 막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점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로 본다면 그게 계속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올랐을 때 지금 삼성전자 얼마나 핫합니까? 삼성전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로 들어가서 실적이 이렇게 좋거든요. 크게 수익이 될 것이냐. 저는 이제 항상 그걸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이제 한정돼 있다라면 많이 오른 대형주, 조선, 방산,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놓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들어가서 또 현대 자동차에서 오토에 그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걸 때리는데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낼 것이냐. 저는 항상 거기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식하는 어떤 그 관점이 다 각기 틀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조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패를 달려보자는 겁니다. 코스닥 키 맞추기 상승이 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통 경험적으로 지금 대형주가 지금 정초에 많이 끌어왔잖아요. 그렇다면 뭐 그들이 나쁘다는 계속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탄력이 좀 둔화되는 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자막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떤 것 섹터를 볼 것이냐. 반도체는 이제 소보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소보장을 보는데도 시장에서 많이 좀 회자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결국 지금 코스피가 잘 4,600포인트를 순간 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000포인트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천수작이 안 갈까요? 그러면 천수작 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약바이오가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신규 상장주, 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항상 이제 앞서가는 걸 좋아하는 전문가로서, 오늘 이제 좀 날이 좀 풀렸죠. 예, 날이 좀 풀렸어요. 굉장히 춥다가, 그러면 영상 뭐 5도, 7도 나가는데, 코스닥에 서서히 봄 기운이 오고 있다. 추풍난양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 다소 소외되셨던 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뭐 방산, 뭐 반도체, 조선 막 또 얘기하니까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전략, 그게 좋겠다. 조언 드릴게요. 한번 차트를 보실래요? 저는 이렇게 빨간색에서는 항상 이렇게 크게 먹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사상 최고기 경신했다. 계속 매수하면 두드려 되죠. 근데 자, 이게 지금 코스피예요. 코스피에서 적산배에 나왔고 코스피 주봉이에요. 적산배에 나면서 이것도 또 한 번 과일션으로 알려줘요. 이게 코스피의 상승을 이끄는 게 뭘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코스닥을 보시자고요.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어떤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음선이 나긴 났지만 주봉에서 일간 차트를 보아도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이격 조정에 맞무리하고, 아니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대세장의 특징이 키 맞추기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제약바이오 공통 본물을 갖는 그런 것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아도 이것도 이제 전고점 바로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이 차트가 다 말해주거든요. 5주하고 10주하고 변곡을 이루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와 있지 않나.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조언보다도 뭐 투자의 팁이라고 그럴까?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뭐 주말장 방송 출연 녹음을 해서 쭉 돌리다 보니까 온통 방산, 또 조선, 오른 것들, 자동차,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것보다는 새롭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소외된 섹터,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얼어붙었었던 코스닥 시장이 점차 녹으면서 또 다른 기회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를 채워줬었던 포착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텐데, 시장을 보시면 뭐 방산주도 그렇고요, 제약주, 뭐 의료, AI 쪽까지도 이쪽이 강하다 보니 위원님이야 뭐 원체 이런 쪽 잘 잡아주시긴 하지만,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개별주 이슈인데 이런 종목들까지 잡아낸다라는 게 저는 이 황금 맥점이 무엇일까 매번 보면서도 신기하거든요. 네. 한 주 채워졌었던 종목들 이야기도 풀어주실까요? 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시장에서 좀 남들과 결이 틀리죠. 때로는 저는 참 이걸 좋아해요. 고독한 걸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중이 가는 길이 꽃길이 없고 대중이 가자는 길에 꽃길이 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좀 대중과 멀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소문난 잔치에는 크게 별로 먹을 게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높아지면 그런 종목이 끝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이땡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공부하는 시간이고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몇 종목을 이번 주에 포착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삼익제약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온통 거기에 신경이 써 있고 그럴 때 내가 재밌는 글 읽었어요. 삼성전자가 96,000원일 때 몇 년 전에 그때 10만 전자, 11만 전자가 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개인털에 산 게 얼마냐면 1조 8,800억이었어요. 하루에. 그게 포모션 드림이었거든요. 지금 있잖아요. 1월 달 들어서 그 포모션 드림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가장 많이 배팅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애둘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죠? 많이 오르면 수익을 많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그런데 신경과 쏠리면서 일어났을 때 삼익제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도 보지도 않았죠. 왜요? 아, 이거 바닥에 있는 건데 제가 언제 올라? 나하고 그래서 거듭도 보지도 않았죠. 이게 뭘까요? 양양 패턴이에요. 이때 포착이 돼서 자, 삼성전자가 스테이였대 얘는 58% 올랐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R지노믹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지노믹스는 이건 이제 제가 늘 제약바이오를 볼 때 뭘 봐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하고 레퍼런스를 갖고 지금 제약바이오도 패러다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을 빛낸 섹터가 뭐냐면 바로 의료A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프로티나. 프로티나. 그 다음에 또 ADC, 뭐 인투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가노이드가 바로 로켓헬스케어. 그런 것들이 전 수백 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뭐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저는 항상 수익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 종목이요. 그러면 올해는 제가 보자는 게 뭐였냐면은 바로 그때 제가 2026년 증시 전망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바로 RNA 보시자고 그랬어요. 이 회사가 바로 RNA예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 유전자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회사가 특화되는 게 뭐냐면 편집하고 교정해서 글로벌 탑티어예요. 그래서 어디 일라이 릴리하고 1조 8천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사실 여기 노란 톡이 나오는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 저도 옛날에 직장 다녔거든요. 여러분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많이 활용하세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실효성 테마가 아니라도 많이 오른 종목들 추격하는 것보다 이렇게 길목을 지키는 이런 매매하시면 수익이 잘 날 거예요. 이걸 많이 활용하시면은 제가 이따 주옥 같은 종목들을 줄줄이 드렸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저점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양음 패턴이에요. 황금 맥점 제가 넘버 4예요. 38% 올랐고 제가 이거 있잖아요. 바로 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갔거든요. 이게 찐 수익 아닐까요? 근데 그 전날 보세요. 음봉이었죠. 우리 혜연이 그냥 보고 계시죠? 음봉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찐 수익을 드리는 거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시총이 2조 7천억이 육박하는데 꼭 뭐, 예? 시총이 적다.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가격을 봐도 몇천 원짜리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뭐 가끔 하기도 하죠. 좋은 종목은. 이렇게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 에임드 바이오가 있어요.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것도 제가 이것도 노란톡 그때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공개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에임드 바이오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피노프 돼가지고요. 이게 바로 ADC를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것도 가만 보실 거예요. 내렸죠.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과매도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제너마치의 도지죠. 33%나 올랐어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쭈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급등한 차트는 내가 못 사면 꼭 바보 같다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럴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죠. 이게 이 상한가 2개 뽑기 누릴 때는
야, 저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기술적 지표는요, 우리한테 진짜 찐 수익을 주는 그 시그널을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럴 때 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특징적으로 부각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뉴스에 부각되기 전에, 특징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확 믿게 잡아졌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양음. 이날 매수하면 찐 상한가 72%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종목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께 콕콕콕 마디마디 찍어드려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급등 차트 이미 급등한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대피근이죠. 나한테 큰 수익을 주지 못하는 반면에 항상 저는 여러분께 급등할 종목을 노리시라. 그게 바로 수익을 잘 나시는 분의 매매 기법이다. 그걸 잡아주는 게 황금 맥점 전략이다.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우리 혜연님께서 말씀하신 더 핑크퐁 좋아하시나요? 부러워요. 아기 상어하고 있고 요즘 또 히트가 베베핀이 이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 뭐 보질 않았는데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자, 이것도 이런 거 진짜 저점에 잡아서 그러니까 급등 차트는 내가 못 사면 바보처럼 만들면서 그때 뒤늦게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도 그때 보세요. 예, 그런데 더 핑크퐁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빅히트예요. 뭐냐면은 이미 아기 상어가 있고 그다음에 베베핀이 있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캐릭터 가지고 이 캐릭터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기업 내용을 보셔야 돼요. 네, 기업 내용이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26억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한때 4만 했던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1월 5일 날 이게 뭐냐면은 양음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께 노란톡에서 이거 관심에 둬보세요. 이거 펀드멘털 대비 저평가되고 제가 왜 그러냐면 1월 5일 날 아침 방송에 들고 나온 것이 리브스매도 동원 안 할 때 딱 급등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노려보세요. 노란 톡방에 제가 드렸거든요. 여기다 똑같이. 근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찐 수익, 바닥에서 나오니 끝났다고 안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바닥에서 내용 있는 종목들은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뤄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VI 걸리면서 17%나 올랐죠. 별로 이렇게 탐탁해 생각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합니다. 해놓은 여러분들. 급등 차트 띄워놓고 봐라 이거 뭐 이 급등 차트 그러면은 야 그래 그게 많이 훨씬 많지만 저는 이거 좋아요. 찐 수익.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 추천을 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3월을 빛낼 황금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아주 찐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보실까요? 작년에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게 여러분께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린 종목이 바로 이런 거였고 이제 최근 것만 보더라도 이거 봐요. 굉장히 쉽죠? 이건 지금 우리 해닝크님 서로 우리 음률을 맞추자고요. 뭐예요? 이때도 이평수 밑집에서 밤의 한갱 이때도 달고 맛있는 밤의 한갱 이때는 특징도 안 나와요. 그런데 봐요. 29%나 이때부터 올랐고 그 다음에 또 2, 3일 동안에 17%나 올랐어요. 근데 17%는 급등 차트가 아니면은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 30년 모셔봐서 알아요. 급등 차트가 아니면 우리가 장기에서 졸이 뭔지 아시죠? 졸로 봐요. 이게 내 계좌 수익은 진짜 여러분들 찐 수익 왕인데 그냥 급등 차트가 아니면은 또 시장에서 뉴스에 안 나오면 이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더라. 뭐 스타일이 다 틀려요. 이지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것도 아까 봐서 역전연망치의 도지 아닌데 이 바닥에서 하면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20% 정도 상승 흐름이 났고요. 그 다음에 강남 제비스코가 있습니다. 또 나오네 이거. 자, 양양 패턴 이날 매수가 들어가죠. 이것도 19%나 상승, 아니 22%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양컴텍이라고 이게 이제 방호복 같은 방산주인데요. 이것도 다 하다 보면은 양음. 이것도 한 17%나 올랐어요. 자,
급등 차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종목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편안히 매매하시면 이게 바로 찐 수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리브스 매드 같은 것도 이것도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는 무료 톡방에서도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다 관심들로 제시드렸던 종목이고 이것도 10%나 오르더라. 역시 음선 신기하죠? 이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저점이 잡으면 계단식 상승파. 다시 한번 제가 또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산주, 조선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장대 양봉을 뽑은 다음에 시장에서 막 회자돼가지고 방송마다 언급할 때 그때는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못 내더라. 남들이 안 보는 그 황금 맥점 자리가 있다. 이것은 시장에 회자되기 전에 우리한테 계속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데 대중들이 그걸 무시하더라. 상위 5% 분들하고 95% 그분들이 선호하는 거고 분명히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네, 제가 이 토요일 주말 방송 위원님과 함께 공부하기 전까지는 사실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창 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마음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또 정말로 내 계좌를 실질적으로 불려주는 종목을 잡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매번 또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들을 잡을 수 있는 디테일한 방법들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제 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욕심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늘 대중과 반대편에 서 계시느라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나가고는 계시지만 사실 그럴 때마다 원체 대박이 터지니까 자꾸 외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위원님 외롭겠지만 한번 고독한 전략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우리 혜연이님 약간 올드한 건데 옛날에 고독한 사냥꾼이라는 책 보셨어요? 못 보셨을까요 아마? 그때 너무 어렸을 거예요. 옛날에 최악락 씨가 나온 고독한 사냥꾼 제가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남자가 이제 고독한 여자를 헌팅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저는 이제 고독한 사냥꾼이 돼보자. 주식 투자에서도 약간 결이 틀려요. 근데 그 고독한 사냥꾼이 뭐냐면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성경 글귀를 인용한 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다.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하도해서 대중들이 가는 길인데 그것도 멸망의 문이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지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아까 그 고독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문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럼 그 좁은 문에서 생명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대중들이 봐요. 삼성전자를 5만 원, 그러니까 49,900원 제가 아침 방송에서 밤 방송에서 막 온통 그렇게 설명해서 나와서 전문가님들이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만 유일하게 고독하게 했어요. 그것이 지금 얼마 간 줄 아세요? 그거 트리플 나오고 있잖아요. 때로는 고독해져 보세요. 그럼 고독해지려면 어떤 거냐? 진짜 나한테 찐수익이 되려면 뭘 잡으셔야 되겠어요? 대박주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도 좀 말씀드렸고 올해 제가 연말부터 드린 게 뭐였죠? 시리즈로 나갑니다. 2026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저는 앞서가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정초에 덕담 비슷하게 성공하는 투자자, 실패하는 투자자 거기에 대해서 제 구체적인 예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투자자는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의 콜라보를 이루어서 이렇게 좀 수익을 진하게 내는 게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된 지 이제 뭐 거래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거래로 봤을 때 6거래일 됐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새해부터 점핑한 종목들을 따라가서 수익이 많이 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는 또 새해에 길이 열려 있어요. 뭘 잡아야 되겠죠? 대박주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것을 반추하면서 또 우리가 한번 새로운 것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결국은 행복한 매매에 성공하는 투자가 내 계좌 수익을 편하게 내는 거겠죠. 그것도 크게요. 대박주 탄생은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중들이 다 아는 순간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은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합하는 신성장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월적 시장 지배력, 독보적인 기술력, 또 글로벌하게 그 기술을 인정받고 진입 장벽이 높아야 돼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호떡집 누구나 다 구울 수 있잖아요. 네? 빵집 같은 건 아까 결이 틀렸는데 붕어빵집 대박 못 내잖아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고유의 기술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펀더멘탈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여러분들 맨날 주판 계산기 두들기면서 뭐예요? 아, 펀더멘탈 PER 따죠? 그 다음에 뭐 PBR 따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다 시장에서 아는 노출된 펀더멘탈이에요. 주가라는 것은 어느 때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 공부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미래의 성장세입니다. 꿈의 기획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모멘텀을 등에 업고 지금 탑2가 됐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것이 펀더멘탈에서 현재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수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셔야 돼요. 이건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 노출되지 않아요. 손을 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가 별로 먹을 게 없는 똑같아요. 숨은 종목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외롭고 고독한 게 그들은 몰라줘요. 오른 다음에 그때 사 이제 막 환호하죠. 좋아요. 오른 다음에 매수해서 수익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남들이 안 볼 때 고독한 사냥꾼이 돼서 매수하면 어떤 수익률 차이가 나나 지금부터 하나하나 증명해 드릴 텐데 이게 바로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취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바로 뭐냐? 그 다음 장이요. 황금 맥점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아까 조금 전에 그걸 보셨죠? 그러니까 단기라도 뉴스 안 나오고 특징주로 부각되기 전에 황금 맥점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저점에 포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용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아까도 제가 몇 종목 리브스 매드라든가 그런 것들 말씀드렸죠. 알지노믹스 같은 거. 저점에 잡으면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이 시원하더라.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공부 겸 2025년 하반기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사실 이게 TLB 같은 것도 다 가만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반도체에서 소캠, CXL, 탑픽이잖아요. 하이닉스보다 가장 더 먼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뭐 코스닥이고 뭐 이렇게 이 시총이 얼마인가 보세요. 몇백억짜리인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7월 달부터 해서 가파르게 200%나 올랐다. 물론 그 전부터는 300% 이상 올랐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하반기만 가지고 매월 아까 줄사탕처럼 대박주가 탄생하는 그 비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투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ADC예요. 그들이 아니라고 그럴 때 그들이란 뭐냐면 뉴스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좀 방송 나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차트 한번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49,900원 찍었을 때 그 차트하고 이 차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똑같죠. 사지 마라 그럽니다.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시장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자 본체 만체하고 늘 그런 급등 차트 띄워놓으면 이때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래요. 내가 못 사면 지금은 들어가야지. 이게 다 오르기 전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237%예요. ADC에서 오히려 ABL5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IT캠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월별로 나오죠. 다 방송 종목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 무방이라든가 다 여러분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건 뭐 아침 공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점에 잡아서 반토막 나고 가파르게 상승 단기에 140%가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서도 음선이 몇 개예요? 5개잖아요. 이럴 때 매수하면 제가 이제 보조지표는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제가 그 스타캐스트를 생략했는데 이때 보면은 어김없이 어떤 색깔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저를 가져가세요. 저 좀 테이크해 주세요. 근데 시장에서는 외면해버리죠. 다 딱 과매도를 알래요. 아까 제가 노란색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는데 그대로 무시해요. 이때 사시는 분들이 찐 수익이 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게 바로 고독한 사냥꾼의 매매 기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문 온시아가 있습니다. 이문 온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양양 패턴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여기서 약간 조정인데 큰 데미지가 없이 했어요. 가장 두 번째 세컨 타임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거 이문온시아는 유한양에서 지분 한 65.7%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이것도 ADC예요. 그 다음에 녹여놓고 이렇게 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살 때 나한테 찐 수익을 주더라. 올해도 한번 이런 매매 한번 해보시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이따 뭐 제가 잠시 소개시켜드렸죠. 무방에서 제가 이런 종목 있잖아요. 또 한번 두 무릎을 치고 발굴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타가 있습니다. 노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글에서 올해는 패러다임이 반도체에서 보여야 될 게 HBM4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엔베드에서 선보이는 게 베라 루빈이죠. 근데 그것을 양산 시점 모르겠지만 이미 엔비디아도 그룹에 투자한 게 26조를 투자했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TPU 관련주예요. 물론 구글의 제미나이도 여기에 투자를 할 거예요. 제미나이가 이걸 제미나이 3가 이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보여야 될 때 한국에서는 뭐가 있을까? 노타를 저는 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이런 자리 이미 고점 대비 한 40~50% 빠지고 이때는 아이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배우시잖아요. 왜 거기서 사요? 뉴스 나올 때 확인하고 급등했을 때 사야죠. 보통 그렇게 매매를 하시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 역전에 성공한 좋은 정보 선장의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74% 올랐어요. 또 한 번 나오네요. 우리 헤니크님, 열심히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헤니크 말씀해 주셔요. 밤양갱. 양양.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넘버 5. 자,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재밌게 하는 게 이거예요. 한 종목 가져오도 얼마나 이렇게, 이게 또 뭐예요? 이때도 13% 올라오고요. 바로 이런 매매가 여러분들 계좌를 진짜 뉴스 다른 것보다 훨 좋을걸요? 제가 이거 제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HVM을 보자. HVM. 작년 제가 1월 2일 날 방산에서 1월 2일 날 좋은 정보의 아침 공방 코너에 들어온 게 MNC 솔루션 했어요. 그건 방산 부품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처럼은요. 그게 얼마 오른 줄 아세요? 461% 올랐어요. 그게 어떤 종목인 줄 아세요? 새내기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고정관념이 있죠. 새내기 종목 하면 안 돼? 공부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따 다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편견을 깨세요. 공부 안 하시니까 늘 뭐 방송에서 뉴스 보고 해야 또 여러분들 다 인식하기 좋잖아요. 그에 이어서 다소 이건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봐요. 제가 방사는 이제는 보내라고 그랬어요. 방산 못 사신 분들. 그러면 여기저기서 어제 방산주,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것들 오르니까 온통 아침부터 그런 방송이 여러분 때리죠. 뇌를 때리고 귀를 때리죠. 자, 그러면 그에 앞서서 이 종목은 더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게 뭘까요?
HVM은 NI에게 특수 금속에서 스페이스X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계속 공급 계약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해서 쫀쫀이 뛰는 작업이에요. 그들 팔게 만들죠. 그들은 어느 쪽으로 몰아가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똑같은 기간 내에 한 달 동안 이렇게 200% 가까이 올랐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산에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의 흐름이 일어나더라. 남돈이 안 보는 자리였다. 거기에 베이스에는 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티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 작년에 여러분께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께 제 작년도 최우수 전문가상을 받았지만 저는 상탄 걸 결코 여러분께 소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프로티나하고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박주 탄생 자격을 다 갖추었고 또 그들이 사면 안 된다고 그랬고 외롭지만 여러분께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 또 저와 함께 하시는 패밀리분들께 정말 2,700개 중에서 가장 찐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허시자 때 외면하셨죠. 프로티나 기업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상한가 4번 뽑으면서 방송만 이렇게 다 추천드렸고 이 시간도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셔야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삼성전자 49,900원이었을 때 4월 9일 날 앞이 안 보인다 여러분들 시황 전략할 때 밤방송에서 지금이 하늘이 내린 기회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아직도 기억해요. 외로웠습니다. 또 기억합니다. 이 종목 9월 3일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죠? 마디 여러분들께 아침 방송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 코너 토요일에 이 시간 머니왕 계속 말씀드려서 신고가를 해서 저점 대비 64% 올랐고 이 시간 여러분께서 503%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세 배 더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압도적인 찐 수익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 또 하나 볼까요? 이게 바로 아까 PP1이었고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이것도 공방 역클 그러면서 로켓 헬스케어 재미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가네이드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요즘 있잖아요. 로켓 헬스가 다시 한번 로켓을 쏘고 있어요. 중국까지 다 이렇게 서로 조인해가지고 가는데 이걸 보시자고요. 이때도 외면했던 종목이죠. 굉장히 쉽죠. 양양음. 여기서 보면 양음. 계속 나오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521%나 올랐어요. 두 종목 특징이 뭘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박주 탄생 자격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맞죠?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성장성을 가져왔고 그들이 몰라야 되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우리가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대박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댓글에도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기분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 에이스 전략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HVM, 3빌리언, 노타. 말만 들어도 반가운 종목들 많은데 추가 전략 잡아주실까요? HVM 막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 183% 올랐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어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게 가장 방산에서 먼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가 때 73,000원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그걸 트라이 했거든요. 보유자 영역에서 한 8만 원까지 보는 전략 좋겠다.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3빌리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빌리언은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3빌리언도 의료AI예요. 그래서 11월 17일은 바로 다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3스타 나오고 약간 눌러다가 가파르게 상승이라고 자신 눌림이거든요. 나오네요. 양양 패턴. 그러면서 이것은 연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의료AI에서 프로티나 다음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3빌리언 여전히 가능성이 있게 보고 지금 현재 이제 17,500원 어제 프리마켓에 찍었거든요. 한 어디까지 보실 필요가 있냐? 한 19,000원까지 보시죠. 네, 다음 노타 있습니다, 위원님. 네, 노타는 좀 꾸준히 보실 종목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찐 수익이에요. 저점에서 음봉 5개 줬습니다. 좀 시세를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노타
뭐 저는 전고점 트라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6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아유, 새 종목도 너무너무 든든하지만 이제 또 다음 주 바라볼 종목 전략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예. 뭐 좀 새내기 저는 있잖아요. 대중들이 가는 거 안 좋아하고 반도체에서 괜찮은 CMTX를 들고 나왔거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때가 제가 잠시 무방에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공개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위원님 오늘 공개 방송 어떤 내용 있을까요? 아, 요거 공개 방송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다시 한번요. 오르 종목 노리셔야 찐 수익이고요.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실계절 수익을 편하게 배우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희 후배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태양마저 많이 오른 거, 그 아슬아슬 매매보다 이게 훨씬 찐 수익이 될 거고요. 매매는 편하게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져가시자. 그걸 제가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무방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작년에 걸출한 두 종목이 있었어요. 롯데 헬스케어, 그 다음에 또 프로테나였습니다. 새해부터 불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 오래되고 얘기 나눌게요. 노란톡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제 알츠리브스 보셨죠? 리브스베도 보셨죠? 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찐 수익을 주더라. 뭐, 운 좋게 불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2025년 황제주가 프로테나였다면, 1호를 빛낼 황금주,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방산, 조선, 반도체 하이닉스 이제 그런 것들 막 위에서 못 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익 날 종목 함께 하실 분은 오늘 방송만은 꼭 참여하셔서 제가 선물도 준비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바로 시작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훈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 나오기만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우리 시장 보니까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직전 거래일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도 오를지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집에서 귤 까먹으면서 아침 드라마 보면 좋은 시간인데 이렇게 또 시간 내줘서 이 방송을, MTN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다음 주 전망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총평부터 하고 넘어가면요. 이번 주는 가장 큰 이슈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분기가 1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4분기는 20조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어요. 무려 80%가 성장한 수치인데 현재 메모리 시장이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가 수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못 가? 이틀간 거의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먼저 좀 띄워주시고요. 결국에 시세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대감이거든요. 차트가 올라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대감인데 삼성전자가 9월달, 10월달 급등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시세가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 나왔고 4분기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폭발 구간이 있었습니다. 차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원래 4분기는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는 암벽 등반과도 같은 급등 구간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을 원래 갖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고 나서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 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번 더 횡보세를 갖기 마련입니다. 횡보세를 갖기 마련인데 반도체 이제 문제는 반도체 소부장이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어미새와 아기새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기다리는 소부장단의 종목들 지금 좀 문제가 있죠. 삼성전자가 쉬어가니까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갖는 지점이라고 봐요. 올 상반기의 시장을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읽을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틀 동안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 자금이 어디 가지 않고 시장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회전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쉬어갈 때 조선, 방산,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시장의 순환매입니다. 본격적으로 순환매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어머니들이 내가 살던 동네가 가장 좋은 동네라서 어디 떠나지 않고 계속 수십 년간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러신데 외국인도 현재 대한민국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서 집중적인 매수세를 했다가 이틀 동안 1조 5천억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장의 대안을 찾아서 국내 증시 안에서 수급이 머문다라는 점, 이 점이 저는 2026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시장은요, 올해 2026년 반도체, 전력인프라, 피지컬 AI와 더불어서 조선방산, 바이오 요렇게 바스켓을 꾸려놓고 요 안에서만 회전하면서 머무르면 2026년 수익률 틀림없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요 안에서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의 순환매는 국내 증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절대 순환매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누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최근까지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이고 다음에 현대차 가고 조선주 가고 굵직굵직한 대형주들 순환 속에서 사실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머니업을 위한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저희가 어떤 내용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어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엔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 텐베거라고 하죠. 이 텐베거가 나올 종목들을 어느 지점에서 잡을 수 있는가, 이게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밍, 저는 골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골든 타이밍에 대한 강의를 좀 드려볼까 해요. 준비물이 좀 있습니다. 자, 준비물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과 성장성이 준비된, 확실하게 증명된 종목이 필요해요. 보통 테마 종목이나 조그마한 소형 종목들은 이렇게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걸러내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차트에서 다른 건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다 걷어내고요. 딱 캔들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이 RSI 지표. 이 RSI 지표는 뭐냐면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우는데요. 상승한 분의 평균과 하락한 분의 평균을 나눠서 값수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보면은 과매수는 70에서 좀 나타나고요. 보통 평균값이 50이고 과매도가 30. 그래서 과매도한 구간을 지나가면서 시장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나오는 구간의 종목군들이 강력한 텐베거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준비물 다들 준비하시고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산일전기라는 회사는 전력 인프라의 핵심 종목이죠. 변압기를 만드는 특수변압기 시장의 최강자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 4월 달에 보시면 RSI 지표가 30 이하에서 이렇게 녹색 선을 그려주고 있죠. 30 이하의 과매도 구간이 있었어요. 이 과매도 구간을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과매도 이후에 정배열. 아까 말씀드린 준비물이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물이 준비가 됐으면 시세가 폭발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쭉 올라가면서 말씀드린 텐베거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고 성장세가 강한 종목들을 어디서 잡느냐가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요 포인트 RSI-30 구간 그리고 정배열 구간 두 개가 합쳐지면 골든 타이밍이 된다. 보통 이 RSI 30은 뭐냐면 심리의 바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현재 시장의 심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산일전기의 이 흐름은 그 지표를 가장 잘 나타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우리가 공략했던 지점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지점입니다. RSI가 30 이하에 있던 요 지점. 자, 요 지점 이후로 기나긴 시간의 정배열 구간, 매직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천히 정배열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세 폭발이 곧이어 이렇게 나타났고 정말 긴 시간 이렇게 텐베거를 그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준비물 하나, 둘, 세 개.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셨죠? 강력한 성장성과 실적 그리고 RSI 30 이하 정배열로 나오는 구간. 바로 투자의 급소 골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확인해 볼까요?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 아시죠? 원래 증권시장의 1위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한국금융지주는 이 두 기업이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실적을 내어주고 있거든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준비물 하나, 둘, 세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이후 이렇게 투자 심리선이 30 이하로 밀렸다가 이제 뭐죠? 정배열이 준비돼야겠죠? 자, 슬슬 정배열이 준비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림들이죠. 원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세력들이 천천히 매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캔들이 바로 이렇게 양봉을 조금씩 나와주면서 정배열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기관, 외국인이 선호하는 매집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투자의 바닥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개인 투자자, 시장의 관심이 없었겠죠.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서 RSI 30을 만들었고 정배열로 바뀌면서 준비물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시세가 폭발될 지점만 남았죠. 이렇게 긴 시간 텐베거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최근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LH만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먼저 볼게요. 현대위아 먼저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도 RSI 지표가 30 이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물 3개가 모두 준비돼야 된다고. 강력한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 건 알겠어. 근데 RSI도
30 이하야. 근데 마지막 뭐죠?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정배열이 아니니까 준비물이 다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자, 어떤가 볼까요? 요 구간입니다. 앞선 종목들은 대부분 4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현대위아는 그보다 더 늦게 10월 달에 RSI 지표가 30 이하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고 다시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들. 준비물 하나, 둘, 세 개가 여기서 완성이 된 그런 그림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HL 만도,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로봇, 피지컬 로봇계의 핵심 종목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 CES 2016에서 혁신적인 로봇을 선보이면서 현대오토에버라든가 HL 만도 같은 이 부품사들의 부각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잘 준비된 준비물들이 몇 개씩 보이죠? 자, RSI 지표가 30 이하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고 다음 준비물인 정배열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급등주들은 모두 여기서 출발돼요. 심리의 바닥에서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매집이 시작되고 그리고 매집이 완성되면 시세가 분출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멋있게 이렇게 N자 형태로 시세 분출이 가고 있는데 결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보시면 거래량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앞에 산일전기랑 대한전선은 지금까지 4월달, 5월달, 6월달에 매집된 패턴들을 보여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HL 만도와 현대위아는 9월달, 10월달에 저점을 형성해 놓고 지금 정배열 그리고 시세 분출 이런 과정으로 가는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거보다 더 최근 급등주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히트였던 종목인데요. 한화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이따 또 추가적으로 종목 집중하는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달에 RSI 지표가 이렇게 30 이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바닥이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과정들이 몇 번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RSI 지표가 30을 이하를 찍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말에 이렇게 캔들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시세 분출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금요일 날 드디어 출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시세 분출 있었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시작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종목군들이 4월 달부터 10월 달 그리고 12월 최근의 종목까지 준비물이 3개가 준비되고 나서 어떠한 그림들을 그려주면서 시세가 폭발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플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그림이 완성된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 쉽게 하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종목군들, 확실한 성장성과 실적이 있는 종목군들을 가려낼 수도 있나요? 나는 그런 질문이 남을 겁니다. 그 시간은 이 시간 이후, 강의 시간 이후에 우리 앵커와 함께 제가 하나하나 또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투자의 급소라고 하죠. 골든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봤습니다. 준비물에 대한 꼼꼼한 언급도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전략들을 들고 시장에서 또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현명한 전략을 위해서 AS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시스템 있는데 직전 금요일장이죠. 넥스트마켓에서 결국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던 모습이거든요. 다음 주에 대한 이 기대를 안 해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시스템 위원님 지금 네. 접근도 가능할까요? 늦었나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제 하나 시스템을 제가 아까 골든 타이밍을 잡는 강의를 해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불이 붙은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은 타이밍의 종목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강의의 주제와 딱 맞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 종목이라서 추가적으로 성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 좀 월요일 날 저도 한 번 더 공략을 할 생각인데 추가적인 공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시스템은 한미 조선 협력 마스카 프로젝트가 가지고 온 최대 수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의 지분을 60%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로는 한화가 필리조선소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한화의 미국 방산법인 하나 디펜스 USA 이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미국 국방부와 한화가 잠수함이나 이 수상함 그리고 무인 함정에 대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후속 보도가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국방부와 한화가 공급 계약 공시를 맺었다라는 게 나오게 된다면 이 한화 시스템의 밸류에이션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급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에 따른 선제 조치가 이 하나 필리조선소의 확장 검토 소식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 준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필리조선소는 도쿠가 단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선적이 1대에서 2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나는 이거를 20척까지 건조가 가능한 생산 확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자,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조선의 기술이 미국의 이 수요와 맞물려졌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종목이 하나그룹이고 그 하나그룹의 핵심이 필리조선소. 이 필리조선소의 지분은 60%를 한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잠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날 신고가 이렇게 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RSI 지수가 30 이하에 있다가 복경적인 정배열을 그렸던 라인이었고 시세 분출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날 한 번 더 추가적인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눌려주는 포인트가 있다면 눌림목에서 공략해주면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골든 타이밍 앞서서 강의로 들어봤었던 그 예에 또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타이밍을 노려보신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열심히 또 위원님의 분석들을 매일매일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STX 엔진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에 이 종목 역시나 2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나오션과의 대규모 수주 소식도 나왔거든요. STX 엔진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보니까 공략한 지 너무 얼마 안 되기도 했는데 타이밍을 노려도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네. 목요일 날 방송에서 저녁 방송에서 추천드렸고요.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STX 엔진은 3가지 장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강조드렸어요.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STX 엔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K9 자주포는 유럽의 엔진으로 유럽에만 수출이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유럽이 특허 제한을 걸어서 유럽의 엔진으로는 중동에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뚫어준 게 바로 국내 STX 엔진이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184%가 급증을 했어요. 근데 3분기가 이랬는데 4분기는 더 놀라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산 시장에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하나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했고 멕시코에 대한 위협 그리고 같은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2027년 국방비 50% 증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이 지금 뭐 유럽과 뭐 중남미, 중동 지역을 필두로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방산주들이 10월, 11월 달 그리고 12월까지 거의 죽어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이걸 살려준 게 연초부터 트럼프 리스크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방산 시장에서의 국내 이 기업들은 절대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또 한 번의 수주 랠리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K9 자주포가 수출 공시가 있으면 STX 엔진의 실적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연결고리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앞서 한화 시스템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역시도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 종목이에요. 선박용 대형 엔진을 우리 국내 조선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로 인해서 이 대형 엔진 분야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방산과 이 조선, 이 투 트랙을 강하게 잡고 가는 그런 골격의 종목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육상 발전용 엔진인데 이 육상 발전용 엔진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데이터 센터의 비상 전력에 들어갑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어야 되는 이 데이터 센터나 대형 병원 같은 곳에서는 이 비상 전력을 항시 구비를 해둬야 되는데 STX의 엔진이 바로 이 비상 발전 엔진의 핵심이다. 최근 들어서 이쪽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증가에 대한 또 다른 성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인 위치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드리면 너무 좋은 위치예요. 일명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위치인데 전저점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받고 올라온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장세가 믹스가 된다면 그로 인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는 그렇다면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좀 눌림목 구간이 보여준다면 여기서 매수,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봐도 뭐 3분기도 좋았고 4분기는 뭐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전고점 돌파를 목표로 한번 눌림목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가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 관련한 업체입니다. 지금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현비님이 모델이더라고요. 궁금해요. 위원님 추가 전략 잡아주실까요? 네, 집속 초음파 리프팅 장비 업체인데 리프테라랑 쿨페이즈라는 인기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쿨페이즈는 독보적인 냉각 기술을 갖춰서 리프팅을 시술할 때 보통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 기업은 통증을 없앴다라는 부분에서 이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수출 비중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인데 북미나 중남미 시장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력 생산품인 이 쿨페이지가 미국 FDA의 510K 인증을 받은 상태라서 최근 북미 지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짧게 기술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요. 자, 현재 실적이 상반기에 198%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주가가 크게 오르진 못했거든요. 한 단계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침체 구간을 갖으면서 RSI 30 구간에 접근을 했다. 자, 이제 정배열만 나오면 정말 텐베거 종목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종목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입장에서 AS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저는 전고점이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한 번 더 이쪽으로 미용기기 쪽으로 넘어온다면 그의 대장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스테라시스는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고 분석 내용을 참고하면서 전략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S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종목 전략들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네. 골든 타이밍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으로 골든 타이밍,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주식을 잡느냐가 가장 핵심일 텐데 이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으로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추천 종목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협동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열렸던 이 CES 2016에서 가장 크게 시장이 화제였던 게 바로 피지컬 로봇, 휴머노이드 분야였거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로봇은, 휴머노이드는 새로운 이민자다. 앞으로 우리의 노동력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역시도 휴머노이드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에서도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도 관절이 자유롭게 꺾이는 이 현재 시장에 투입이 가능한 그런 협동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 뉴로메카 역시도 딥러닝 기반의 솔루션이 장착된 아이르를 통해서 공장에 현재 즉시 지원이 가능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어요.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현재 과연 올바른 타이밍인지, 잡아도 되는 타이밍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정배열로 여기 이 구간이 RSI-30, RSI 30 이하의 구간이었고 정배열로 쭉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장에서 즉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대처 능력의 에이르 모델이 이제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계속 이제 되고 있는 자동화 공정의 핵심 로봇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타이밍적으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는 관점이고요.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거의 지금은 천장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5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우리 회사의 목표는 굉장히 단순해요. 2026년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신기술로 무장한 이 뉴로메카를 우리 주주가 되어서 한번 그 성장세를 같이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목표 가격은 45,000원으로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좀 짧게 잡아서 요 전저점이 이탈되는 29,000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매로 리스크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피지컬 AI 시장에서는 줄곧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 한번 종목 전략을 챙겨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뉴로메카의 움직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또 다른 종목 전략이 있을까요, 위원님? 네,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이잖아요. 네. 미용 의료기기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바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앞서서 제가 종목 AS 시간에 아스테라시스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스테라시스도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클래시스라는 종목 역시도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슈링크나 울세라, 써마지라는 이름을 피부과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앵커께서도 써마지, 울세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보통 우리가 면도기를 살 때 면도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면도 날도 같이 사잖아요. 장비를 납품을 했고, 장비 납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 이 카트리지 납품이 장비만큼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 분포를 보면은 장비가 50%, 그리고 이 카트리지, 소모품이 50%의 매출 구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매출 구조가 점점 더 역전될 것 같아요. 자, 최근 들어서 어떤 장점으로 이 기업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나 이 성형 관광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찾으면 꼭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는다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고, 그 중심에 클래시스가 있다. 보통 우리가 제조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입니다. 말도 안 되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장비 판매 이후에 나타나는 이 소모품 판매에 있다.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골든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말씀드리면 자, 이 구간이 RSI 지표 30구간이었습니다. 저점을 찍고 나서 정배열로 살짝 전환이 되고 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죠. 이 구간이 매수의 포인트의 핵심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실적은 그럼 어때? 라고 묻는다면 지금 1, 2, 3분기 실적이 발표됐어요. 이 3분기 만에 전년 대비 실적을 모두 싹 갱신해버렸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025년 결산 실적이 나오면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텐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신고가도 못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다.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하나의 호재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로 인해서 중국이 한일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광객이 지금 일본으로 못 가고 국내로 계속 밀려들고 있고 또 북미나 중동 이 지역의 관광객이 국내로 계속 찾아들면서 그냥 관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과 시술을 경험해보는 이 체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6년 실적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 클래식스 역시도 실적의 모멘텀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나 뭐 전력 인프라, 피지컬 AI 이쪽에 머무르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클래시스가 그런 현상에서 극복이 되고 나면 주가는 역시 신고가 부근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목표 가격을 제가 좀 크게 잡았습니다. 현재 신고가 위치가 74,400원인데 이 구간도 충분히 돌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대신에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항상 잡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목표는 크게 잡고 손절은 짧게 잡아야 우리가 계속 우상향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잡아서요. 5만 원 이 위치거든요.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로 전환되는 시기인데 역배열로 전환되면 꼭 손절매 하시라라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내 삼성전자라고 하죠.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든 그리고 실적 면으로든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개 방송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공개 방송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린 종목군들이 바로 반도체 이후의 순환매 시장이었어요. 하나시스템, STX 엔진, 하나 엔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어디에 추천드렸냐면 소통방, 이 노란 톡방에 추천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 노란 톡방 좀 띄워주시고요. 카메라를 꺼내셔서 이 QR코드만 찰칵 찍으면 바로 이 노란 톡으로 또 오시게 됩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통을 하면서 시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섹터와 다음 순환매 그리고 그에 따른 추천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노란톡방을 소개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소통을 나누었는데 아직까지 참여해 못하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에서 같이 호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오늘 핵심 종목 또 하나 또 소개해드릴까 해요. 월요일부터 갑작스럽게 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공개방송 시간까지 또 함께 하셔서 추천 종목 준비해놓은 종목 한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개방송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소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방송은 바로 이어서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